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20차시입니다. 주제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네, 먼저 원의 방정식 간단한 개념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원의 성질, 그리고 연습 문제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원의 방정식 개념 먼저 살펴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 우리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이라는 도형을 이제 좌표로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원이라는 도형은 사실 원주죠, 원주. 원 안에 있는 내부가 꽉 차 있는 도형이 아니고 이 원의 둘레에만 표시되어 있는 이 선, 노란색 선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도형이 원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제부터 좌표 평면에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원의 방정식, 즉 원의 식을 원에 있는 모든 x, y라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는 식을 구해 볼 거예요. 그 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의 정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원주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요 x와 y가 만족하는 이 x, y를 대입했을 때 항상 좌변, 우변이 똑같게 되는 그런 식을 구해 볼게요. 결국 그런 식의 형태는 x와 y에 대한 부정 방정식 형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 점 P의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냐? 결국에는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원의 중심을 A, B라고 했고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점 P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원주 위에 있다면 항상 점 C와 P까지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겠죠. 즉, 선분 PC의 길이는 항상 반지름 R로 일정할 것입니다. 그죠? 그럼 반지름 PC, 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요. 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의 x좌표를 빼고 제곱,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의 y좌표를 빼고 그 다음에 양의 제곱근을 취해주면 이게 PC의 길이가 되겠죠. 자, 요 놈은 R로 일정합니다. 자, 양변을 제곱하시면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시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요식 자체가 뭐냐면 점 C,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x-a를 0으로 만드는 x값 a, y-b를 0으로 만드는 y값 b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R의 제곱이잖아요. 요 반지름, 요 R이 반지름의 역할을 합니다. 즉 만약에 우변이 4의 제곱이면 4의 제곱이면 4가 반지름이 될 거고요. 뭐 우변이 만약에 8이라면 루트 8, 즉 2 루트 2가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의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식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러 얘를 전개했을 때의 식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얘를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x제곱 x, y제곱 y 그 다음에 상수항 형태로 정리하는 이런 식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x제곱과 y제곱을 먼저 써주면요. 보통 이렇게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면 원의 방정식은 항상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항상 같아요.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는 식 중에서 뭐 4x제곱, 4y제곱 이렇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4가 나온 경우에는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역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항상 1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의 형태는 x제곱과 y제곱의 요 제곱의 개수가 항상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혹시 한 끗 차이로 만약에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르고
제곱했을 때 이제 y제곱이랑 x제곱의 개수가 다르면 어떤 도형이 되냐면, 참고로 이런 도형은 타원, 좀 독특한 그런 원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개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뭐 x, y에 대한 x와 y의 곱에 대한 이런 항이 추가로 붙어 있으면요, 이런 애들은 다 타원이나 혹은 쌍곡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돼요. 우리는 서로 만날 필요는 사실 만나지 않고 배우지 않지만 그래도 보통 궁금해할 것 같아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항상 같고요. 이렇게 x와 y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없는 순전히 x제곱, 그 다음에 x항, 상수항, y제곱, y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들이 원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x제곱,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항을 보통 그냥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이렇게 요 라지 A, 라지 B, 라지 C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식을 보고 바로 원인 거는 이제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 x제곱, y제곱 개수 같고요. x, y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식은 다 원이에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면은 당연히 원이라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심지어 중심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일반형으로 준 경우에는 일단 원인 건 알겠지만 우리가 중심이랑 반지름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저놈을 일반형을 표준형 형태로 바꿔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2차 함수가 꼭지점이랑 뭐 최고차항 개수를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표준형이 있는 반면 꼭지점의 좌표는 좀 알기 어려운 일반형이 있었던 것처럼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x제곱 ax, y제곱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죠. 자, c를 좀 뒤에다 쓸까요?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차 한계수 절반의 제곱인 4분의 a제곱, 그 다음에 1차 한계수 절반의 제곱인 4분의 b제곱이 더해져야겠죠. 그러면 쓸데없이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을 빼줘야 될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요 식이 묶여서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상수항 정리해서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여기 반지름의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단 요 일반형이 항상 원을 의미하게 되려면 여기 오른쪽에 남아있는 형태가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제곱. 아래 제곱은 항상 양수죠. 양수. 그리고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는 항상 0보다 커야지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했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0이 됐을 경우에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원이 되지 않아요. 원이 되지 않고 0보다 작다는 거는 예를 들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경우는 사실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어떤 식의 제곱과 제곱을 합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음수인 경우는 절대로 원을 의미할 수가 없고요. 0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0인 경우도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0이 되려면 각각의 제곱에 있는 요 값이 0이 돼야지만 되거든요. 즉,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값이 중심밖에 없어요. a, b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x, y를 다 모아놔야 되잖아요. 이 원 둘레에 있는 무수히 많은 x, y를 다 모아야 되는데 는 0, 우변이 0이 돼버리면 단순히 그 식은 a, b밖에 의미하지 못한다 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형을 정리해서 우변으로 넘겼을 때 그 식 자체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 원의 방정식.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한 원의 방정식은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함수가 아니죠. x를 하나 고정시키면 y 값이 그 x에 따른 y 값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단위 원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은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이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단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원. 단위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원이 원의 방정식이 가장 대표적인 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뒤에 가서 예제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에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됩니다. 반지름이죠. 자,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반지름이 4인 원.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은 4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 그 중심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으로 만드는 그 점이 중심점이었죠. 네. 그래서 중심은 이 중심점은 원의 중심은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중심은 원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놈이 0이 되는 그 놈 자체가 중심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반지름의 제곱이 항상 우변으로 갑니다. 자, 2번 중심이 원점이니까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반지름 7의 제곱. 근데 0은 생략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심이 3,4이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어요. 자, 반지름은 안 줬지만 중심이 3,4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근데 0,0을 지나니까 0을 대입하면 되겠죠. 3, 3은 9, 4, 4, 16 더하면 25고요. r의 제곱이 25가 되는 그 r 값은 반지름은 양수기 때문에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또는 2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지름을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이 있으면 되거든요. 자, 주점 A와 B가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중심은 당연히 1대1로 내분하는 AB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죠. AB의 중점이 얼마냐면 자,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4가 되고요. 자, 지름은 A와 B 사이의 거리죠. A와 B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6, 36. 그 다음에 6에서 2 빼면 4고요, 16. 자, 이렇게 되니까 루트 5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 x-2의 제곱, y-4의 제곱은 5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잠깐 식의 형태를 떠올려 보면 자, 일반형은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라지 a, 라지 b, 상수항 c 또는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스몰 a, 스몰 b, 스몰 r 즉 어떤 형태든지 간에 a, b, c 아니면 a, b, r 이 세 개 문자를 결정지으면 원이 하나가 유일하게 생깁니다. 그런 말은 식이 3개가 있으면 돼요. 즉 점 3개가 정해지면 원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이 수식을 떠올려 보면 만약에 3점을 주면요. 3점을 각각 대입하시면 a와 b와 c에 대한 또는 a와 b와 r에 대한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걸 연립하시면 3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연습 문제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정해지려면 점 3개가 있으면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유일하다. 그렇지만 점 2개가 있을 땐 점 2개를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점 하나를 지나는 원은 더 많겠죠. 더 무수히 많겠죠. 제한이 없으니까. 어쨌든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유일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중학교 내용이긴 한데 만약에 점이 4개예요. 4점을 지나는 원은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4점을 지나는 원은 이 점이 잘 맞춰져 가지고 잘 이렇게 이루면은 이 4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수 있고요. 마침 그때는 요 대각선의 각에 대한 정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중학교 때 사실 배우긴 했습니다.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한번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원의 방정식 개념 예제인데요. 다시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런 형태를 우린 일반형이라고 했고요. 일반형이 나오면 완전제곱식으로 x끼리 y끼리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x제곱 4x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y제곱 6y, y 플러스 3의 제곱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위아래 식이 다른 식이 돼버립니다. 자, x제곱 더하기 4x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 4를 더했으니까 4를 빼주셔야 될 거고요. y제곱 6y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9를 더해줬다면 9를 빼주셔야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13, 16인가요? 4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따라서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x, y 좌표가 중심이고요. 여기 있는 4의 제곱 아래에 있는 4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x-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쓰고, 자, 더해져 있는 값들을 빼주면 되겠죠. 얘는 4분의 1을 더했으니까 4분의 1을 빼주시고요. 얘는 4분의 25를 더했으니까 4분의 25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2분의 1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은, 자, 이게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 26이거든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얘는 2분의 4기 때문에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9죠. 그럼 넘어가면 2분의 9가 됩니다. 자, 따라서 중심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요. 자, 반지름은 루트 2분의 3, 즉 2분의 3 루트 2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는 원의 성질 파트인데요. 원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에요. 여러분들 외심 기억나나요? 일반적인 예각 삼각형에서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각 삼각형의 경우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빗변이 원의 지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당연히 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반지름으로 갔기 때문에 요 세 길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이 나왔을 때 만약에 원의 지름을 이렇게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원 지름이 아닌 다른 점을 한 점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역으로 얘는 항상 90도가 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이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름 위에 이렇게 한 변이 이제 지름인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삼각형은 이렇게 원 위에 다른 점을 잡았을 때 항상 직각이 된다라는 거 자주 사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둔각은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둔각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났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라는 거를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라고 했는데 얘도 중요합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이걸 현이라고 하죠. 자, 원의 중심과 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H라고 한다면 현이 2등분 되는 것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지름 이렇게 연결하면요. 요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요 현의 길이나 혹은 요 중심으로부터 현까지 거리를 알면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원이 나오고 현이라는 게 나오면 우린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2등분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생각, 그 생각이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니까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인데요. 자, 원의 중심 여러분 어떻게 찾는지 아나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중2 때 아마
수행평가로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뭐 유물이 이렇게 수막새라는 유물 있죠. 이렇게 뭐 경주에서 발견된 수막새라는 유물, 이 유물의 그 나머지 이 부분을 복원하는 방법을 아마 수행평가로 전국적으로 많이 너무 유명해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도 이런 수행평가 했었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중학생들한테도 이런 수행평가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셋에 한 명, 둘에 한 명은 이 수행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 세 점 찍어서 삼각형 만든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심을 찾아서 외접원을 완성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원의 중심을 찾는다는 거는 뭐냐면 세 점을 찍어서 이 세 점을 잇는 삼각형의 외심을 찾는 거거든요. 자, 외심은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죠?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사실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 말고 두 변만 해도 그 교점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잘 보면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이게 두 변이지만 현의 입장, 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원의 중심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이거 그래 알아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점 AB, 점 ABC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찾으래요. 또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원을 고정시키거나 원을 하나 구하려면 세 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고 얘를 세 점을 대입해서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하겠습니다. 세 점을 대입해서 연립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점 A와 점 B의 중점을 잡고 그 중점과 A, B의 수직인 기울기를 찾아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BC를 수직 이등분선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한다면 그 교점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꼭점까지 거리 구하면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구하신다거나 아니면 px, y라고 놓고 a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 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어쨌든 좀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결국에 원의 중심이다.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다? 원의 중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 이런 친구들 없겠죠? 두 현을 서로 평행한 걸 잡아버리면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도 교점이 그 식 전체가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안 생기니까 평행하지 않은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항상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집 풀다 보면 많이 나와요. 자, y, x. 자, 만약에 x축과 y축 중에서 하나만 접한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원이 접해요.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자,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a, b라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반지름이 얼마죠? 그렇죠. b죠, b. 자, 왜 b가 되냐면 요만큼 접하니까 요 길이를 요 b라는 y좌표가 벌써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반대로 자, 이건 x축 접할 때고 y축 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자, 당연히 x좌표가 반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1사분면에서 x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면 즉 a,a가 되겠죠.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xy축 동시에 접하는 1사분면의 방정식은 x-a 제곱 y-a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2, 4분면이나 3, 4분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요식을 보면 이거 X축, Y축에 다 접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